세상을 등지면서 남긴 말입니다. 고인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부터 회사 내에서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되는 등의 차별을 겪었고 책상에 앉아만 있다 오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고인은 마지막까지 부서를 변경하고자 했지만 이조차 쉽지 않자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1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중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 3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을 그리고 39.6%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 노동자들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하는 양육자들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그림의 떡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상의 불이익 내지는 해고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하는 양육자들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지만 지금의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극심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또 신속하게 구제하여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질적 사용권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일명 육아원가 불이익 방지 및 신속구제법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노구성제도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5년간 신고 사건 1,857건 가운데 노동청이 기소 송치한 사건은 168건으로 9.0%, 시정 조치를 한 사건은 146건으로 7.9%,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8건에 불과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거나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7.3%에 그쳤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양육자들이 용기를 내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대다수의 양육자들이 겪은 불이익은 구제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육아휴직 등 모구성제도의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모구성제도 사용 불이익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 현행법상 모구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대처우 등 시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워킹맘, 워킹데디가 겪는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자들이 육아휴직 등으로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도 지지부진한 절차로 인해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구제 도중에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 휴가가 사업주의 허용 없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청에 접수된 모구성제도 위반 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 허용 위반이 주를 이뤘습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노동자들의 제도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일하는 양육자들의 어려움은 나몰라라 한 채, 주 69시간제, 만 5세 입학 등 저출생 현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정책들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핵심에는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양육자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양육자가 마음 편히 당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규제입니다. 육아의 문제를 개별 양육자의 몫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지금의 노키즈 대한민국을 극복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역시 일하는 양육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2년 전 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육아엄마 연차휴가 보장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육아엄마 연차휴가 보장법, 육아엄마 불이익방지법을 비롯해서 일하는 양육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진지한 논의와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해야 하는 국회의원이자 30대 워킹맘으로서 저 윤혜인은 워킹맘 그리고 워킹데디가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육아휴가 불이익방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또 의견을 주셨던 동북권 직장맘지원센터 김희정 법률지원팀장님께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희정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담 내용이 하는 것입니다. 저출생이 문제다, M세대들은 워라밸을 중시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노후보호제도의 실행에 있어서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고통은 사람들을 모구성 보호제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법을 고치고 만드는 사람들은 혹시 알까? 지도 감독하고 행정지침을 내리는 정부는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을 모으고 사례들을 분류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 곳에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잘 실현이 안 됐고 오늘 이렇게 금기법과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꼭 이 오늘 제안되는 법이 본회의까지 가서 통과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상담 내용이 조금이라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기막힌 사례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이 자리에 나오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이도 있고 사실은 낙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항상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를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제가 그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구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사례입니다.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거는 출판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니 책상은 비어 있었고 업무 논의가 이제 SNS 소통방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다른 소통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획회의 같은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밥도 혼자 먹게 되고 사람들이 말도 안 시켰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업무에서 당하는 소외는 모욕감도 되게 많이 들고 내가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왔으니 업무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월급은 주겠다라고 모욕적인 연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니 사무직에서 캐셔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사무직과 캐셔의 업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더욱 대민 서비스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캐셔는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는 요구하면 경이한 업무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입니다. 위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휴직 사용이라는 불이익은 단순히 해고나 강등, 임금 차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상적인 불리한 처우 규정은 모 구성 보호제도 사용으로 인한 다종 다양한 불이익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모 구성 보호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왜 차별시정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 회사에서 9년 정도 일한 여성 노동자가 육아휴직 중에 폐업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위장폐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소가 되게 많았습니다. 여전히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담자하고 사측하고 나눈 대화들을 쭉 보니까 인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원을 최소로 남기고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등기법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차별시정을 다룰 수 있는 조항이 된다면 그 법에 기대어 보아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은 천부적인 인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에 그 의미로도 차별시정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모구성 보호제도가 위반되었을 때 신속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했던 부서가 없어졌다며 자가용으로 3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겨우 돌진한 아이를 가진 엄마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발령된 곳으로 출근을 하자니 아이가 걸리고 출근을 하지 않자니 무단 벌금으로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해도 적어도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3개월 동안 이 여성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를 버리고 출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무단결근의 징계를 선택을 해야 될지 육아를 병행하는 노동자에게 현재의 지지부진한 구제 절차는 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한 구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모구성 보호제도로 인한 불이익의 경우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례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사례는 극히 일부이고 또한 설명하기 쉬운 예시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구구절절 이해조차 어려운 사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엉성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모구성 보호제도의 무수한 타락대를 만듭니다. 오늘 제안된 등기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꼭 통과되어서 점점 더 교묘하게 발생하는 모구성 보호제도 이용이란 불이익을 국가가 제대로 시정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정 부장님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육아하는 양육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양육자들이 더 이상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